현장 취재 파일. 네, 현장을 직접 뛰는 기자가 취재 파일을 열어줍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보도국의 맹형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열렸네요. 네. 생중계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청와대 영비인관이었고요. 청와대로 가는 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영비관 써보니까 뭐 그런 행사를 개최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겠죠. 네네. 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120대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는 다 다룬 건 아니고 압축적으로 3개 세션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그리고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입니다. 네, 일단 제목은 좋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있었고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12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했고요. 이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회의 특징은 국민 패널 100명이 함께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네. 주부와 대학생,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복지사, 뭐 대학교 총장 등 각계각층의 패널이 좀 질문을 던졌고요. 대통령 또는 관계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이른바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5월 10일 출범을 해서 한 7개월 여간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를 지금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짚어볼 때가 됐습니다. 근데 뭐 말투를 가지고 시비 거는 건 아닌데 대통령이 예. 이 짧은 문장을 얘기하면서 애라는 말을 10번 넘게 하네요. 그거를 의식해서 들으면은 네. 계속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의식을 안 하고 들으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어떤 성과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네. 성과를 좀 드러내기 위한 회의였다기보다는 좀 약속을 좀 점검한다 이런 형식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오늘 회의 자체가 형식으로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을 초청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기조와 목표를 좀 짚어보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도어 스태핑도 지금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네. 하지만 좀 아쉬웠던 점은 이런 위기 상황이잖아요. 지금 경제 위기고 뭐 고금리 고물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해법이나 해결책을 좀 제시하기보다는 좀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은 조금 국민에게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질의응답의 한 부분 준비했거든요. 함께 네. 들어보시죠.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라서 참 마트에 가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또 아이 둘을 키우는 데 있어서 보육료 역시도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인데요. 또 마지막으로 주담대 이율이 지금은 6%를 상회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정 지출 비용이 너무나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많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물가 상승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모든 정책을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할 거고 특히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 패널의 질문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답변을 하는 장면이었고요. 네. 물론 경제부총리의 이런 답변과 좀 의지 자체가 좀 메시지가 되기도 하지만 지금 뭐 고물가에 신음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해결책을 준 거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노력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네요. 네. 중점을 두고 하겠다 이런 정도였죠. 그래서 좀 해결책을 들은 것처럼 느껴지진 않았고요. 물론 이런 식의 답변만 있었던 건 아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에는 좀 내 집 마련 준비를 좀 고민하는 30대 청년에게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는 장면도 볼 수가 있었고 또 윤 대통령은 그 다주택자의 세금을 좀 완화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떤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그 임차인에게 그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대주택을 좀 싼 가격에 임차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임대인에 대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과도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국민을 좀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세 부담을 완화해 줬을 때 그 혜택이 세입자들에게도 나눠지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중점적으로 대통령이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또 다주택자의 세금을 깎아줬는데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임대료는 깎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대책을 갖고 있다라는 설명이 함께 됐으면 국민 입장에서 정부가 세금을 깎아줬지만 뭐 부자 감세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이유가 있구나라고 충분히 납득이 됐을 텐데 이런 부분도 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약간 희한한 논리인데 잠시 뒤에 한문도 교수님 나오시니까요. 좀 여쭤보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게 세입자에게 도움이 된다? 그럴 수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통령 말씀이니까요.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 뭐 이것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뭐 어떤 새로운 제안이 나왔던 건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얘기였고요. 윤 대통령은 이런 개혁 과제가 국민적 인기가 높진 않지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했고요. 조동철 KDI 원장은 이 연금 제도나 경직된 노동시장 그리고 획일적 교육 과정을 그대로 두는 건 기성세대가 후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 과제들이 다 중요하지만 지금 최근에 뭐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고 또 이 노동개혁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교회에서도 좀 관심 사안으로 지켜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교황의 메시지들을 몇 개 제가 좀 준비를 해왔어요. 앞으로 좀 정부가 이 노동개혁을 추진을 할 때 이 메시지들을 함께 생각했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에서 가지고 왔는데 먼저 이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의 진리 안의 사랑이라는 회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안정된 고용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칫 기업의 이윤하고 경제 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점을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을 지적을 한 겁니다. 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자체 이윤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국가 경제 성장을 우선 과제로 다루고요.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적절하고 정당한 노동이 보장돼야 한다. 이 점을 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하고 뭐 이를테면 교황 회칙하고 용어 자체가 다르죠.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KDI 원장도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었던 유연하다. 경직 유연으로 표현하는데 맞습니다. 경직이 교황 회칙으로 가면 안정이거든요. 유연은 불안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안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들리는데 정부는 다른 것도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만은 정직하게 불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정 불안정으로요. 네, 말씀 계속 주시죠. 네, 그리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회칙 100주년에서는 윤리적이지 않으며 사회 정의를 달성할 수 없는 사회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사회가 뭐냐? 노동권이 방해받고 노동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수준의 고용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제 정책을 갖고 있는 사회는 윤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현대의 노동 문제를 자주 지적을 하죠. 최근 바레인을 사목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세계 실업률이 여전히 너무 높다. 또 많은 노동이 실제로 비인간적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노동 형태는 사회 불안에 심각한 위험을 수반하고 또 인간 존엄성을 위협한다고까지 했습니다. 노동 문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말이 인간 존엄성이네요. 또 뭐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모든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호소에 나의 목소리를 보탠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2020년 이후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19 문제 중에 그리고 코로나19가 조금씩 해결이 되면서 각 국가들은 좀 다시 성장을 강조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없기를 모두가 정당한 임금을 받기를 이게 교황이 노동과 관련해서 자주 바친 기도 문구이기도 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모두가 정당한 임금, 인간 존엄성이 지켜지는 노동 현장, 노동 조건이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화물연대 위원장이 단식 농성 중인데요. 안전운임제 때문에 이에 대한 교황님 또는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도 알아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안전운임제가 뭐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좀 물론이요. 힌트를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장 이걸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 다만 우리가 이런 개념을 이제는 탐구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운임제 정의를 찾아보면은 그 화물 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은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불안정한 노동 형태들을 좀 보완하는 개념과 제도라고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정부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지 또 화물 운송 노동자뿐 아니라 좀 여러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좀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노동 관련 이 뉴스들을 지켜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모든 정책이 가르침대로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가르침을 향해서 가르침 쪽으로 가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얘기지만 대통령 장모가 오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회의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건강보험 개편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피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재정 건정성을 높이고 모럴 해저드 때문에 건보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혐의가 뭔지 좀 간략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 함께 의료인이 아닌데 요양병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2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부정수급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고 최 씨가 이번에 무죄를 받았든 아니든 간에 그 행위 자체는 범죄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뭐 공범으로 불렸던 사람들은 이미 뭐 처벌을 받았고요. 다만 여기에 이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이제 관여를 했는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요양병원 의료재단 이사장에 등재했던 최 씨가 처음에 수사선상에서 빠졌었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최강욱 의원 등이 고발하면서 재수사에 들어갔고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쟁점이 됐던 게 이제 책임 면제 각서라는 건데 이게 공범으로 이제 모인 사람들끼리 이게 뭐 이 요양병원이 문제가 되더라도 최 씨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썼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범죄 행위는 있었는데 예. 법률적으로 범죄냐에 대해서는 따져볼 면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런 거네요. 예, 근데 대법원에 오늘 얘기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네네. 있는 게 검사의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이 뭐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변명과 주장이 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검사가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했다. 수사를 못했고 예.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맹영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